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의원총회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네 손에 피범벅, 너 가죽은 안 벗기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홍영표 의원에게 자제하라고 하니까 홍영표 의원이 자제?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자제? 자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 말은 안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자, 이 홍영표 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중앙당의 하위 10% 통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럼 그렇지. 이 바닥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지금 홍영표와 전해철, 이인영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뺀 사람들로 여론조사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의 이름을 뺀 채로 여론조사가 돌았다고 합니다. 홍영표는 물론이고 전해철과 이인영 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가 출마하는 수원 정도 궁금합니다. 여기 박광온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하위 감점을 받은 현역 비명 의원들의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 박광온 의원도 거론됐어요. 김준혁 교수도 거론됐고요. 비명 박광온, 친명 김준혁 해가지고 하위 감점을 받은 현역 비명 의원들의 사례로 박광온을 꼽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광온도 하위 20%인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김준혁 교수가 박광온하고 바짝 붙었더군요. 만약 박광온이 하위 20%라면 김준혁 교수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박광온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MBC 보도국장 출신인데 정치권에 들어오고 이렇다 할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사실 시끄럽고 그렇게 나대고 이런 정치만 훌륭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박광온이 최소한 당인으로서 할 일은 해야죠.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편의 선거,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공보단장으로 세웠어요. 공보단장이 뭐냐?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가면은 찾아가서 해명하고 좋은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보를 준다든지, 하다못해 좀 상대방을 좀 겁먹게 한다든지, 폭력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김은혜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가 나가면 그 언론 기자들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김은혜가. 근데 박광호는 말이죠. 그런 일 안 했다고 합니다. 공보단에 소속돼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회의 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대응을 합시다, 저런 대응을 합시다 제안을 해도 그거 꼭 해야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끝날 때까지 대장동의 법카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다 이게 박광온 탓입니다. 이런 박광온이가 또 국회의원 된다? 여러분,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그렇게 버려도 될 만큼 값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박광온이 왜 국회를 가야 합니까? 그리고 김준혁 교수, 역사학자인데요. 지금 역사전쟁이 벌어진 마당에 지금 민주당에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수, 브레인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나만한 박광온이를 보낼 바에는 박광온 빼고 김준혁을 집어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보니까 박광온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송갑석도 하위 20%인 모양입니다. 윤영찬도 그렇고요. 탈당을 예고한 서른도 하위 20%라고 스스로 밝혔죠. 하위 10%라고 했나요? 그런 서른은 자기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동의표를 던졌다. 그래서 미움을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서른 씨, 당신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 투표 때 가결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당신이 밝히기 전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나 참 이 양반 웃기네. 왜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해? 아니, 당대표를 잡아가라. 그러면은 그 당에 왜 있어? 컷오프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둬야지. 누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표 던졌다고 누가 그렇게 추단을 했나? 참 진짜 웃기는 양반입니다. 진짜 서른. 마지막에 아주 제대로 망가지네요. 아이고, 정말 참. 자, 그들에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왜 본인들이 하위 20%가 됐는지 정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당신과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났지만 친명은 일체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잘한 처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탈락하는 자들은 반발했고요. 나중에 그들의 모략과 그런 비난을 다 감수하고
끝내 공천 원칙을 지키는 쪽은 선거 때 덕을 봤어요. 이재명 대표도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내내 별다른 발언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의원총회 보면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다구니를 퍼부었던 인간들, 설훈, 전해철, 홍영표, 윤영찬 이런 인간들, 지금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당대표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멸감을 줬어요. 그동안의 의원총회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의원총회 자주 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광원이에요. 박광원. 이재명 너 엿먹어봐라. 아주 고도의 그런 골탕 먹이기 수법을 썼던 것이죠. 그 단식해가지고 실려간 이재명 대표한테 가가지고 얄팍한 딜을 걸었던 사람이 박광원이죠. 정말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정말 비난을 들었던 이재명 대표. 나오는 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욕을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퍼붓더라도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수박, 젖은 낙엽들 이재명을 그동안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동안 그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죠.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전에 별다른 액션이 없었던 그들은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죠. 2022년 8월에 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릴 때 이재명 대표가 나가려고 하니까 반대했어요. 아무래도 나올 것 같고 또 나오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이 자들이 이번엔 뭐 했느냐. 당대표에게 공천 권한을 빼앗도록 하는 그런 룰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욱 이런 인간들이 주장했었어요.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니까 곧바로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기소를 하니까 우리 당대표한테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사퇴한 후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비대위에서 공천 주도록 하자. 또 이랬었어요. 그리고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투척했습니다. 2번이나. 한 번은 가까스로 이제 부결됐는데 그 다음에 9월에 아니 이 양반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자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재명이 공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자, 그 주역들이 누군지 스스로 커밍아웃 했습니다. 20년 동안 친노 친문이 주류로서 그렇게 당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 공천권을 쥐고 흔들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재명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거의 2년 동안 몸부림을 쳐왔던 자들입니다. 12년 동안 국회 밖에 있었던 임종석이 거의 이들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임종석. 자기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임종석. 2012년 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공천 엉망으로 해가지고 또 본인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사무총장직을 던졌습니다. 2016년에 은평 을에 이제 나가서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강병원이라는 정치 신인한테 밀렸습니다. 개망신을 당했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또 어떤 비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소문이 나도니까 총선 불출마 정도가 아니라 정계 은퇴 그리고 앞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2024년 총선에 다시 나왔어요. 게다가 본인이 처음 국회의원이 됐던 서울 중구 성동갑에 여기는 정원호 구청장이 너무 지방정치를 잘해가지고 정말 민주당 후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표밭이 좋습니다. 거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이와 관련해서 대구 사시는 심영섭님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가슴을 적시는 글입니다. 임종석 이런 얼간이는 이제 역사 속으로 묻혀야 한다. 그래야지 과거 목숨 걸고 싸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자신이 진정한 철학을 지닌 정치인이라면 성동구가 아니라 험지에 전략공천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홍익표에게 물려줘 놓고 이제 내 자리 내놔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을 달라는 얘기다. 이 부분에서 홍익표가 왜 갑자기 성동구를 떠나서 서초구로 가려고 했나? 혹시 그때 이미 임종석과 뭔가
딜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네요. 계속 심영섭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홍익표에게 그렇게 자리를 물려주어 놓고 이제는 내 자리 내놔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을 달라는 얘기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때 그때는 뭐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독사 대가리 쳐들고 나오는지 참으로 가관이다. 매년 총선 공천 때가 되면 여러 잡소리들이 들린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그 어떤 배려도 없이 정해진 룰대로 공천하라. 그게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소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친명 인사 채점이 높으면 당연히 단수 공천하고 비명 인사도 점수가 높으면 단수 공천하라. 이것이 당원들의 뜻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자도 틀림없이 심영성님의 뜻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인간은 절대로 공천하면 안 된다. 이 인간들은 당원을 배신한 역적들이다. 아이고 진짜 마지막까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 여러분 이번 총선 공천은 원칙대로였습니다. 그제부터 제가 이번 공천이 비명횡사가 아니다. 친명횡재가 아니다. 친명횡사 비명횡재인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친문, 고민정, 윤건영, 김한규 보세요. 경선도 안 하고 바로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친명이라 할 수 있는 김지호, 임진, 네, 이분들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와 성남 때부터 고락을 같이 했던 정말 찐 측근입니다. 이들 보십시오. 경선 기회도 못 얻고 다 컷오프 됐어요. 네, 뭐 친명이기 때문에 공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뭐 총선에 나갔을 때 득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배제가 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칙대로 공정하게 했던 공천이었다. 시스템 공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열린공감TV 이 고일석 기자가 취재한 게 있습니다. 와, 저도 상당히 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당대표한테 이제 결과가 올라온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이제 당대표가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점받은 의원들 중에 자기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눈에 띄면은 그 의원의 대빵을 불러다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 B, C가 이번에 점수가 낮아서 다 낙천될 상황인데 꼭 붙여야 할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얘기하시라. 네, 그러면 그 사람 붙여드리겠다. 당대표가 그쪽의 보스에게 그렇게 딜을 건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없어야죠 또. 그래서 반발하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어른들이 나와서 거들고 그렇게 해서 과거엔 반발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안. 네. 혁신안이 발표되면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때 의원 평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하위 20%는 감점이 아니라 아예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날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의 유인태 의원. 유인태 의원이 지금 여러 방송 다니면서 막 민주당에 대해서 악담하잖아요. 악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를 하위 20%로 만들어가지고 내쫓았다. 개망신을 줬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20년 선거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무총장은 윤호중이었습니다. 의원 평가가 끝나자마자 윤호중 사무총장이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결과를 알려주면서 위로도 하고 설득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 당신은 대통령이 문재인, 민주당은 여당이었거든요. 이번에 당신 공천 못 받는 대신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반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딜을 쳤다는 거예요. 딜을 칠 수단이 있지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야당인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나 대통령 되면 너 자리 줄게. 공증을 써도 안 믿을 겁니다. 공증을 써도.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번 공관위원장은 임혁백 교수인데 이 사실 이 양반은 사근사근한 스타일도 아니고 공손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툭 하고 던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아니 국회의원쯤 되면은 그게 자기가 뭐 천년만년할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쯤 되면은 나도 이제 그만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번에 낙천됐다고 그냥 뭐 길게 날뛰고 너무 없어 보여요, 사람이. 자, 어쨌든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 확인됐습니다. 이 지금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걸로 봐서는 시스템 공천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서서 나의 기득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지금 불만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공천에 관여를 안 합니다. 아무개를 넣어라, 아무개를 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그자들은 그걸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정이가 왜 땡깡을 부려요? 임종석 좀 넣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욕을 퍼부어대는 건데, 아니 그럼 언론들이 말이죠, 이렇게 땡깡 피우는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야, 이 시스템 공천에 왜 역행을 해?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언론들도 같이 이 부패 적폐 정치인들과 함께 이재명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야, 옛날에 너희들 고민정 막 욕했잖아. 친문 패권주의 욕했잖아. 그래서 또 X86 정치인들 구태어리다라고 막 질타했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물갈이 한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재명을 욕을 해? 언론 너희들 뭐야 도대체. 잣대를 하나로만 하라고.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진짜.